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시 26분 구간 27분 됐습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쪽 지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장은 저점 부근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요. 1% 가깝게 하락한 2317.3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23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으로 이 거래일 연속된 하락, 오늘 장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그나마 그 와중에 좀 위안을 얻어보자면 장중 저점이 2303포인트였습니다. 그것 대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모습으로 오늘 장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약세 움직임이 더욱더 뚜렷했죠.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그리고 현재도 약 2% 넘는 하락세로 부진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2.2% 마이너스로요. 750선 겨우 좀 턱걸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다시 5일선과 20일선을 밑도는 흐름으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고요. 상승 종목은 확실한 모멘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코로나가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또 이런 원자재 관련된 특히나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요. B2N 그리고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마지막으로 오상자일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와 있습니다. B2N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또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요. 막판까지도 상한가 시세 유지가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신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무증이라든지 관련 테마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B2N도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장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PNK 피부임상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증입니다. 무증 이 종목은 검토가 아니고 결정이 이미 됐고요.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증 결정을 하면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무상증자 테마 정말 무섭도록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쪽은 어떻느냐? 오상자일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상한가에 합류한 종목인데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자가진단 키트 품절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오상자이엘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한국파마라든지 일동제약, 현대약품 이런 진원생명과학 등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보험주들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보험주 대안 그 매력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대해상이 5%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놓고 보셔도 거의 차트가 훼손된 게 없습니다. 보험 섹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탄력적인 흐름이고요. 삼성화재도 오늘 장 좀 길게 느껴지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하락 분위기가 너무나도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장,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금통위 CPI 발표 챙겨볼 게 산더미 같은데 벌써부터 시장이 우리 힘을 이렇게 빼내요. 그래서 약세 흐름, 뭐 미증시부터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었죠.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이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중국 지역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재봉쇄,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감, 이 두 가지 크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그동안에는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뭐 뚜렷하게 대안이 없습니다. 뭐 니케이 225 지수도 오늘 많이 밀렸네요. 1.77% 하락이었고요. 26,336.66엔대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후반에 더 안 좋아지면서 역시나 음봉을 기록하는 패턴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이렇게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코로나 상황 수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전수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일부 봉쇄에 들어가는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카오가 있죠. 전 영업점 다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현재는 1% 가깝게 밀립니다. 오늘장 3,300선 이탈이 오전장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3,300선 회복을 못합니다. 현재는 3,200,
82.32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1.3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한중일 나란히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쪽 흐름도 보겠습니다. 미국이 좀 괜찮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지금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국내 증시와 연동되는 그 상관계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흐름상으로는 무시할 수가 없죠. 미국의 야간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현재는 0.54% 정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어서 오늘 밤 미증시의 반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뭐니 해도 오늘 아마 장 마치고 나서 환율 관련된 기사도 쏟아질 거고요. 증권가에서 레포트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8원 20전 상승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312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8원 20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한 방에 굉장히 큰 폭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310원권 위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어두웠고 또 환율도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어떤 종목군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와 또 기준금리 인상, 금통위 소식까지 이렇게 그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에 두고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더 강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하락 마감된 화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장 초반부터 이렇게 내려서는 움직임 확인이 됐고 그 뒤로 2시 구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2시 구간 들어서 정확히 2303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2300선도 좀 위태해 줬다가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2420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2417포인트 전장 대비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팔았습니다만 외국인보다도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2,4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뚜렷한 매도 우위 연출이 됐고요. 자,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4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연출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2,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하락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죠. 자, 비금속 광물입니다. 3.3% 넘게 좀 빠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 업종,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암담한 가운데서 증권주들이 역시나 좋을 리가 없죠. 이쪽도 3%가 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코로나 확산세의 증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에 포함된 소비주들 부진했죠. 이런 가운데서 역시 섬유 의복 쪽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거의 3% 가까이 내려갔고요. 철강 금속, 요즘에 경기 민감주들 흐름 워낙에 좋지가 않죠. 그중에서도 철강주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대장주가 오늘장 신저가도 기록하면서 이쪽도 2.8% 가까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2%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보험업종은 강했습니다. 1.46% 시장 약세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금리 인상 시기인데다가 증권사에서 실적 개선 전망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뚜렷한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가스주들이 강했죠. 0.92% 올랐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사에 따라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주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0.77% 의약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 뒤로 음식료품업종 0.2%대 강세, 통신업종 0.13%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죠. DB 하이텍의 분사 관련된 이슈, 이런 점이 투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1% 넘게 내렸습니다. 58,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파란불 켰죠. 0.4% 내리면서 93,3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2차 전지로 좀 가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오늘까지도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인가요? 자, 흐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5% 올리면서 40만 원 그 위입니다. 40만 1,0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LG화학부터 보시죠. LG화학은 1.5% 뚜렷한 약세였습니다. 51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종가상으로 0.19% 강보합권 흐름 52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요새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소폭 오르면서 83만 4천 원이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역시나 빨간불 켰습니다. 0.8%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18만 7,500원에 셀트리온 오늘 강세 속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이쪽 나란히 하락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한번 모두 신저가 근방까지 다가서는 모습이죠. 자, 네이버 보시면 전장 대비 3% 가까이 뚜렷하게 밀렸고요. 카카오가 덜 밀렸지만 그래도 1.4% 내려오면서 7만 원대 조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면요. 이쪽 어제장에 들려왔던 소식인데 2분기 깜짝 실적 이 전망에 따라서 흐름은 괜찮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7만 9천 원. 오늘장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아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 뚜렷이 나타났고 1%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랜만에 현대모비스 이쪽이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순위도 끌어올렸죠. 1.49% 강세였습니다. 20만 4천 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시죠. 네옴시티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 좀 강하게 나왔었죠. 잠잠한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3% 올리면서 11만 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장중 신저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뚜렷하게 3% 내려왔죠. 22만 3천 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보험주들과 채권 추심주로 묶어봤습니다. 이 손보사들과 관련해서 2분기 순이익 호조 전망과 함께 저평가 분석을 내놓은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보사들 그래서 주가 상당히 좋았죠. 물론 여기에 금리 인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현대해상 같은 종목이 5.6% 뚜렷하게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DB손해보험 4%대 오름세,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한 선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오늘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주가가 강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 시에 대출 연체가 늘어나서 채권 추심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 추심업체들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고려신혼정보 같은 종목이 고점 대비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7%대 크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13,000원 종가입니다. SCI 평가정보도 윗골에 좀 달았습니다만 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가스 관련주들 보시죠. 자, 외신에 따르면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통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 AG라고 있죠. 자, 여기서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스 공급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겨울 심각한 가스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했죠. 자, 보시다시피 그래도 GSE 같은 경우 5.9%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거래소에서 SH에너지화학,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약했죠. 음봉이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나흘 만에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 넘게 빠졌죠. 포인트로 16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종가상 정확히 750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와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시 구간에 정확히 저점 잡았죠. 747포인트까지 저점 만들었고요. 그 뒤로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만 미미했습니다. 750포인트 이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1,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도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개인만이 역시 사들였습니다. 3,0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잠잠한 가운데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에서 71,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잭은 소폭 내렸죠. 78,200원 오늘장 종가입니다. 자, 그 사이에 위치한 HLB 오늘은 뚜렷한 강세가 연출이 됐죠. 3% 올리면서 41,8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 보시면 이쪽은 좀 주가 상황 변동이 미미했습니다. 0.1% 약보합권 61,7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새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갔던 진단키트주 시젠이죠.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자, 오늘은 다소 잠잠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상승불 켰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47,500원 종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면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간밤 주가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테슬라부터 리비안, 루시드까지 6에서 7%대 급락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국내 증시 2차전지 관련주들에도 악영향을 미쳤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뚜렷하게 다 내렸습니다. LNF가 3.9% 하락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이 첨보까지도 4% 넘게 뚜렷한 하락이 연출이 됐죠. 첨보 4.17% 내리면서 21만 1,5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도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0.8% 이쪽 올렸고요. 자, 반면에 펄어비스는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자, 어제장부터 신장 연기 게다가 실적 부진 이런 안 좋은 이슈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펄어비스 뚜렷하게 3% 넘게 밀리면서 5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닷새 올렸다가 어제와 오늘 이틀째 빠집니다. 위메이드 전장 대비 2% 넘게 내려오면서 57,4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보시면 리노고업이 언제까지 신저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신저가 기록이 됐죠. 리노고업 4%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뚜렷한 약세입니다. 4.6% 급락이었고요. 반면에 CJ ENM 0.3% 소폭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죠. 자, 금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7,360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5월 18일 이후에 55일 만에 3만 명 넘어섰고요. 일주 전보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피해주와 또 수혜주가 명확히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피해주들부터 보시죠. 여행주와 항공주들 이쪽은 줄줄이 신저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자, 항공주 먼저 보실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있습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까지 항공주들 거의 다 기록이 됐는데 진에어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신저가 기록이 됐고요. 자, 거기다가 여행주들 보시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이 있습니다. 참전여행부터 레드캡 투어까지 이 여행주들 이쪽은 모조리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코로나 피해주가 명확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코로나 수혜주들도 있었죠.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주들입니다. 특히 거래소 쪽에서 백신 또 치료제 관련된 제약주들 강한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일동제약 같은 종목 좋습니다. 15% 가까이 급등세였고요. 유유제약 좀 윗꼬리 길게 달았네요. 자, 이 밖에 현대약품과 진원생명과 한국파마나 BL 같은 종목들 뚜렷한 강세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 진단키트 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 명확했죠. 자, 보시다시피 오상자일 상한가 기록됩니다. 이 밖에 나노엔텍, 제노포커스의 PCL까지 강세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나 바이오스마트의 휴마시스와 수젠텍 이렇게 이름을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10% 안팎의 급등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보자면요. 요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무상증자 이슈로 유난히 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몇 종목만 좀 간추려 봤는데요. B2N 그리고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대봉 LS까지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가 이슈가 되면서 모조리 상한가 근방까지 연출이 되는 모습 급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